우선 저희 스니핏의 경쟁사 모니터링 기능은 메타 광고랑 인스타그램, 구글 애즈, 유튜브 애즈, 틱톡 이렇게 총 5가지의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없었던 플랫폼으로는 유튜브 애즈가 있는데요. 어, 기존에는 구글 애즈에서 통합해서 제공을 드리고 있었지만 유튜브 애즈만 좀 분리해서 보고 싶다라는 요청이 많아서 이 부분을 분리해서 또 이번 리뉴얼에부터 제공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각 플랫폼별로 어떤 기능들이 제공되는지를 좀 하나씩 시연을 하면서 설명을 해드려 볼 텐데요. 가장 먼저 메타 광고부터 보여드리면은 저희 스니핏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또 모니터링 해주고 계시는 메디큐브 브랜드를 통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것이 이제 요약 탭인데요. 요약 탭에서는 하위 다른 기능들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구성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최근 3일간 새로 게재된 광고나 또는 위닝 광고, 유형별 광고, 제품별 광고 비중, 협찬 인플루언서 순위, 게재 광고 수 추이와 같은 데이터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각 영역에 대한 부분은 하위 탭 설명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수집된 광고 탭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탭인데요. 여기서는 스니핏의 경쟁사 모니터를 등록하신 시점부터의 광고를 수집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광고를 수집해서 보여주기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필터나 정렬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게시 일시나 게재 기간, 광고 상태, 게시 플랫폼, 미디어 형식, 그리고 협찬 여부와 같은 다양한 필터들을 적용해서 내가 원하는 광고 게시물만 모아서 보실 수도 있고요. 또는 정렬을 통해서 게재 기간이 오래된 광고부터 보거나 또는 최신 광고부터 이렇게 확인하는 식으로 다양한 정렬 기준을 선택해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된 광고에서는 이렇게 수집된 경쟁사의 광고들을 모두 모아서 보기 쉽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위닝 광고 탭입니다. 위닝 광고는 이번에 리뉴얼을 통해서 새롭게 제공을 해드리게 된 기능인데요. 두 가지 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별로 모아보기와 타임라인으로 보기 이렇게 두 가지 형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룹별로 모아보기부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룹별로 모아보기에서는 광고 그룹을 자동으로 묶어보고 또 위닝 소재를 한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위닝 소재를 확인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카피나 이미지 레이아웃, 이미지 색감, 본문 캡션, 그리고 미디어 형식과 같은 5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AI가 광고 그룹에 대한 인사이트를 생성한 것도 함께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광고 그룹들이 어떻게 자동으로 묶이고 또 위닝 소재는 어떤 식으로 판정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광고 그룹의 경우에는 동일한 날짜에 게시된 광고들 중에서 유사한 이미지를 가진 광고들을 저희가 동일 광고 그룹으로 묶어서 보여드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광고 그룹과 이 두 번째 광고 그룹이 둘 다 6월 16일에 게시된 광고들인데요. 그 중에서 좀 유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광고들을 동일 광고 그룹으로 묶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인 광고 그룹에서 광고들이 이제 게재 기간을 기준으로 위닝 소재를 판별을 하게 되는데요. 동일 광고 그룹 내에서 더 일찍 게재 종료가 된 광고를 미선정 광고, 그리고 더 오랫동안 게재가 지속 중이거나 더 오랫동안 게재되고 종료된 광고들을 위닝 광고로 선정하여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광고 그룹을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제 1일간 게재되고 종료된 광고, 6일간 게재되고 종료된 광고가 조금 더 일찍 종료된 광고로 미선정 광고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비교적 더 오랫동안 게재가 된 7일간 게재, 8일간 게재된 광고들이 위닝 광고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닝 광고와 미선정 광고가 선정이 되고 나면은 AI가 자동으로 위닝 광고랑 미선정 광고에 어떤 요소들이 있는가를 판별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카피나 본문 캡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AI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이 카피랑 본문 캡션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카피의 경우에는 이 광고 이미지 내에 있는 카피라이트 텍스트를 기준으로 AI가 분석을 하게 되고요. 본문 캡션의 경우에는 이렇게 클릭해서 나오는 광고 본문에 있는 텍스트를 기준으로 AI가 분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총 5가지의 요소를 기준으로 AI가 인사이트를 생성해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다음으로는 타임라인으로 보기가 있는데요. 이 기능의 경우에는 기존에도 제공을 해드렸던 게재 타임라인 기능과 거의 유사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광고별로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게재가 되었는지를 타임라인 형식으로 쭉 모아서 보실 수가 있고요. 기존엔 단순히 타임라인으로 모아서 보기만 가능했다면 이제는 아까 보여드린 그런 광고 그룹에 대한 정보를 타임라인에서도 함께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한 그룹을 타임라인에서도 묶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정렬이 가능한데요. 광고 많은 순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많은 광고들이 동일한 그룹으로 묶인 광고들이 일자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 그룹에서 어떤 광고들이 일찍 종료가 되었고 어떤 광고들이 비교적 오랫동안 게재가 되었는지를 한눈에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유형별 광고인데요. 이 유형별 광고에서는 이 경쟁사에서 올린 여러 광고들을 AI가 자동으로 유형별로 분류하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메타 광고에서는 카피 전략 그리고 형식의 두 가지 기준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카피 전략의 경우에는 광고 이미지 또는 영상 광고인 경우에는 영상의 썸네일에 있는 메인 카피를 기준으로 광고의 소구 방식을 분류하고 있고요. 형식에서는 이미지나 영상 썸네일에 있는 시각적인 요소들을 기준으로 광고를 분류해 줍니다. 그래서 카피 전략의 경우에는 문제 제기, 사용 상황 제시, 효과 강조와 같이 어떤 소구 방식을 기준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형식에서는 UGC나 제품 중심, 모델 중심, 배경 중심, 카피 중심과 같이 이미지 내에서 어떤 시각적인 요소가 주를 이루는지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유형별로만 묶어서 보는 게 아니라 아까 수집된 광고에서 설명드렸던 이런 필터들을 전부 여기서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협찬 광고에 대한 유형들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필터를 걸어서 해당하는 광고들의 유형만 모아서 확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품별 광고가 있는데요. 아마 기존에 저희 경쟁사 모니터링 기능을 사용해 주신 분들이라면 랜딩 페이지라는 기능이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그 랜딩 페이지 기능을 조금 더 고도화해서 제품별 광고라는 탭으로 제공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별 광고 탭에서는요, 광고들이 연결되는 랜딩 페이지를 기준으로 어떤 제품에 대한 광고들이 많이 집행되었는지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탭입니다. 그래서 여기 상단에 버블 차트를 보시면은 더 많은 광고들이 해당하는 제품 또는 랜딩 페이지의 링크일수록 더 사이즈가 큰 버블로 표시가 되고요. 클릭을 하면은 하단에 해당하는 이 광고들도 전부 모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올리브영 랜딩 페이지로 가는 광고의 경우에는 메디큐브 PDRM 핑크 앰플 30ml 기획이라는 이 제품에 대한 광고들인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요 상단의 버블 차트에서 사이즈뿐만 아니라 지금 색깔도 굉장히 다양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색깔들도 비슷한 색깔들의 경우에는 동일한 플랫폼의 광고들을 묶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초록색 계열은 지금 올리브영으로 연결이 되는 링크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주황색 계열의 색깔들은 메디큐브 자사몰로 연결되는 링크들인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랜딩 페이지와 제품을 기준으로 얼마나 많은 광고들이 집행되었고 또 어떤 광고들이 집행되었는지를 모두 모아서 보실 수도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필터링이 전부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기간에 게재된 광고 또는 지금 현재 게재 중인 광고들에 대한 정보만 골라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협찬 광고랑 운영 전략 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협찬 광고랑 운영 전략 탭은 기존의 분석 대시보드에서 제공드리고 있던 데이터를 조금 목적에 맞게 분리해서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찬 광고에서는 협찬 광고 비율이나 광고 유형별 게재 광고 수 추이 그리고 협찬 인플루언서 순위를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협찬 인플루언서 순위에서는 경쟁사가 어떤 인플루언서한테 협찬을 많이 그리고 오랫동안 진행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릭해서 확인을 하시면 해당 인플루언서에게 준 협찬 광고들을 모두 모아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필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게재 중인 광고에 대해서 어떤 인플루언서랑 협업을 많이 했는지와 같은 정보들도 전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영 전략 탭인데요. 운영 전략에서는 게재 광고 수 추이나 미디어 유형별 분포, 그리고 미디어 유형별 광고 수 추이, 광고 게재 기간 분포와 같이 광고에 대한 어떤 게재 기간 일수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전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으로 이제 광고 게재 기간 분포를 많이 사용을 해주시는데요. 이 게재 기간 분포는 게재 종료된 광고들이 며칠 차에 종료가 되었는지를 이렇게 시각화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경쟁사별로 테스트를 일반적으로 며칠 정도 하고 광고를 종료시키는지에 대한 기준을 여기서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큐브의 경우에는 1일, 2일, 그리고 3일,
4일차까지 게재되고 종료된 광고들이 조금 많아서 광고를 테스트하는 텀이 비교적 짧은 편이구나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비교적 오랫동안 지속 게재된 광고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 메디큐브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는 광고들은 좀 오랜 기간 게재를 유지하는구나와 같은 인사이트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메타 광고 플랫폼에 대한 하위 기능들을 좀 설명드려봤고요. 다음으로 인스타그램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로 메디큐브 계정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인스타그램의 요약 탭에서도 하위 탭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좀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탭별로 설명을 드려보면 수집된 미디어는 아까 메타와 유사하지만 인스타그램에서는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2025년 1월 이후의 모든 게시물들을 수집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필터에서 메타에선 제공되지 않았던 좋아요 수나 댓글 수, 조회수와 같은 인게이지먼트 필터들 뿐만 아니라 정렬 기준에서도 동일한 기준들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수 순으로 보면 최근에 좀 조회수가 잘 나온 릴스들은 어떤 게 있는지와 같은 부분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유형별 미디어에서는 메타와 달리 단일 기준으로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유형별 미디어에서는 각 게시물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게시되었느냐에 따라서 유형을 나누어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제품 소개나 브랜딩, 프로모션 이벤트와 같이 유형별로 나눠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품 소개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제품 소개에 해당하는 게시물들은 제품이 주가 되는 이렇게 제품 위주의 샷을 위주로 사용을 했거나 또는 신상품을 소개한다든지 이런 목적의 게시물들이 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디어 퍼포먼스 탭인데요. 미디어 퍼포먼스 탭에서는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게시물들과 그리고 계정 자체에 대한 퍼포먼스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최근 30일 을 기준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최근 30일에 대해서 평균 조회수나 댓글, 좋아요 수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전체 기간에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오는지, 팔로워 수에 대비해서는 얼마 정도의 지표가 나오는지를 수치로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이 최근 30일이라는 기간 동안 평균 인게이지먼트 추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미디어 퍼포먼스 지표에서는 이 기간에 게시된 각 게시물에 대한 퍼포먼스 지표들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확인할 뿐만 아니라 이 회색의 팔로워 추이선을 통해서 개별 게시물들이 팔로워 추이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함께 인사이트를 확인하실 수 있는 차트입니다. 다음으로 운영 전략 탭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운영 전략 탭에서는 우선 첫 번째로 미디어 형식별 컨텐츠 발행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각 월마다 또는 이제 각 주마다 어떤 형식의 미디어들을 좀 많이 발행했는지를 추이를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아까 보여드렸던 팔로워 추이를 이렇게 개별 그래프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미디어 운영 캘린더는 기존에도 미디어 캘린더라는 이름으로 제공을 하고 있었던 기능인데요. 저희가 이번 리뉴얼에서 조금 더 기능을 고도화해서 미디어 형식별 그리고 유형별로 색깔을 다르게 해서 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고쳐봤습니다. 지금 이 캘린더에서 이제 미디어 형식별로 예시로 들면 5월 달은 캐리어셀이나 릴스 단일 이미지 중에서 릴스 형식의 게시물들이 많이 올라왔구나 같은 부분을 시각적으로 한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미디어 유형별을 통해서도 제품 소개나 또는 프로모션 이벤트 형식의 게시물들이 많았구나와 같은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이제 여기까지 기능을 소개를 해보았고요. 저희가 5가지 플랫폼 중에서 이제 메타랑 인스타그램이 가장 하위 기능을 좀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고, 구글 애즈나 유튜브 애즈의 경우 메타와 좀 유사한 기능들, 그리고 틱톡의 경우 인스타그램과 유사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세션에서는 좀 간략하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유튜브 애즈가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튜브 애즈에서 또 특징적으로 있는 기능이 이 채널별 광고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유튜브 애즈의 경우에는 구글 애즈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법인명을 기준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특정 계정 또는 특정 채널에 대한 광고만 수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인에서 이 경쟁사에서 올린 모든 광고를 수집해서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채널에서 올린 광고들이 함께 섞여서 표출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채널별로 모아서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경쟁사에서 운영 중인 채널뿐만 아니라 경쟁사에서 어떤 채널에 협찬을 넣었는지와 같은 부분도 여기서 함께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 주셨던 위닝 광고를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코르틱스라고 하는 브랜드의 경우에는 유사한 세 가지의 광고 소재를 테스트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유사해 보이지만 어떤 광고는 3일 동안 게재가 됐고 어떤 광고는 26일 동안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이 브랜드가 어떤 문구를 가지고 지금 소재 테스트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료라고 하는 키 메시지가 있지만 여기에 CTA는 내일 2만 원 인상 혹은 선착순 13명 레인 커버 아니면 12년 무상 AS 이런 게 있는데요. 요 특징마다 광고 효율이 다르고 그래서 요 맨 앞에 있는 광고가 오랫동안 게재된 걸 보아서 이 광고가 위닝했구나. 이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잘 먹히는구나. 이런 거를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형별 광고입니다. 저희는 유형별 광고에서 지금 경쟁사가 게재하고 있는 광고들 중에서 오랫동안 게재된 광고들이 어떤 유형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거를 확인하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좀 보시면 여기서 광고 상태, 게재 중으로 하시면은 지금 게재하고 있는 광고들만 모아서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 게재 기간을 7일 이상으로 적용해서 보시면 그 오랫동안 게재된 광고들만 이렇게 모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 제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보실 수도 있고, 뭐, 사용 상황을 제시하는 광고들은 어떤 게 있는지, 오랫동안 게재된 광고들의 형식이나 어떤 전략들을 이렇게 분류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릴스나 그런 영상 광고의 스크립트를 복사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제 뭐 협찬 광고를 진행하실 때 스토리보드를 인플루언서께 제공을 하거나 전달하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마음에 드는 경쟁사 레퍼런스가 있을 때 그 스크립트를 간단하게 복사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영상에서 요즘 핫스가 뜨고 부석할 때 전부 여기서 스크립트를 검색을 하시면 스크립트가 나오는데요. 음, 네, 이게 가끔 이용자가 몰리면서 스크립트 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되고 실제로 이렇게 릴스 영상을 참고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스크립트가 나오게 됩니다. 스크립트를 복사를 하시게 되면 이제 경쟁사의 레퍼런스를 이제 복사해서 AI의 뭐 GPT나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이 스크립트를 자사에 맞게 변형해줘. 이렇게 하면 자사에 맞춤으로 바꿔서 만드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스포를 드리자면 지금 이 기능은 저희 스니피 실험실에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스크립트 생성이라는 기능인데 이 기능을 이제 스크립트로 저희가 가져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쟁사 스크립트가 있고 자사 제품을 이렇게 적용을 해서 새롭게 광고 스크립트를 생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세일 기간에 광고를 모아볼 수 있는 그런 전략입니다. 운영 전략에서는 이 게재 광고 수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최근에 올영 세일을 하였습니다. 5월 30일부터 6월 6일 동안 올영 세일을 하시는 거를 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이때 경쟁사가 어떤 광고를 많이 올렸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또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 다음과 같이 5월 29일에는 24개 광고만 게재를 하고 있었는데 5월 30일에는 186개, 그리고 31일에는 224개의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클릭을 해보시면 올영 세일의 광고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수집된 광고 탭으로 넘어오셔서 게시 일자를 5월 30일부터 6월 6일로 지정을 하시면 이런 광고들이 수집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모아보는 것에서 넘어가서 이렇게 유형별 광고 탭에서 유사하게 게재 일자를 거시게 되면 해당 프로모션 기간에 어떤 유형의 광고들을 전달하고 있는지, 사용 상황을 제시하는 광고들은 어떤 게 있고, 효과를 강조하고 있는 광고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분류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전략에도 반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타임라인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게재 중인 필터를 거시고
경쟁사가 지금 어떤 광고를 많이 밀고 있는지를 통해서 자사의 광고 전략이나 혹은 대응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직접 보시는 게 편하기 때문에 직접 설명을 드리면 광고 상태에서 게재 중 필터를 거시게 됩니다. 그러면 5월 19일부터 지금까지 게재된 광고들을 모아서 보고 있는데요. 여기 6월 14일에는 일반 광고가 34개였는데 5월 15일부터 일반 광고가 52개로 늘어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4일에 게재된 광고들을 보시고 어떤 광고가 추가됐지? 이렇게 6월 15일의 광고를 클릭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이 크런틴이라는 브랜드에서는 3 플러스 3이라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구나. 이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닝 광고 탭에서 타임라인으로 넘어오시면 실제로 6월 15일에 게재된 광고들을 모아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마우스를 호버하시면 광고들을 직접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해당 브랜드에서는 3 플러스 3이라는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광고를 만들 때 혹은 프로모션을 할 때에도 이 3 플러스 3보다 더 매력적인 소구 포인트를 만들거나 혹은 또 새로운 기획전을 통해서 고객들께 자사로 경쟁사 대비해서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품별 광고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버블 사이즈가 랜딩 페이지로 이동하는 그 광고 게재 수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재밌게 봤었던 게 협찬 광고는 올리브영으로 이동하는 케이스가 있고 비협찬 광고는 이렇게 자사몰로 이동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로 보시면 어, 게재 중인 광고를 걸고 이렇게 협찬 광고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인플루언서와 협찬한 광고들은 올리브영으로 그리고 비협찬 광고는 자사몰로 보내는 어, 광고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자사몰로 보내는 이런 비협찬 광고의 경우에는 이렇게 특가라든지 아니면은 프로모션이라든지 빅세일 이런 문구들을 많이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한번 더 생각을 해보면 협찬을 하는 광고는 우리 제품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많이 인지시키고 알리려는 목적으로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인플루언서와 협찬을 진행을 하고 또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 있고 사용하기 어렵지 않은 올리브영으로 이동시키는 반면 비협찬 광고인 경우에는 이미 우리 브랜드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구를 하기 때문에 세일이라든지 특가라든지 프로모션과 같이 어, 자사몰로 이동을 시키면서 구매 전환을 만드는 광고들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사의 광고 전략도 저희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또 랜딩 페이지를 단순히 넘어가는 게 아니라 더 깊게 탐색을 해보시면 또 재밌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캡처에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웹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26년 6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렇게 적힌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쟁사의 UTM을 샅샅이 살펴보시면 해당 프로모션이나 광고가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루어지는지를 저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 게재 중 또 이렇게 올리브영 광고에서 이렇게 타고 들어가시면 해당 광고와 프로모션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UTM에서 이제 6월 7일부터 6월 30일 이렇게 적혀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쟁사는 이 프로모션을 적어도 6월 30일까지는 진행할 것 같다라고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외에 제가 메타 광고 쪽 설명을 드렸는데요. 인스타그램을 저희 콘텐츠 보드에 저장할 수 있는 꿀팁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마케터 분들께서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바이럴 콘텐츠가 뭔지 살펴보시고 또 캡처해서 저장하시곤 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저희 스니피 보드에 저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측 상단에 콘텐츠의 점점점을 클릭하시면 링크를 복사하실 수가 있고 이 링크를 보드에 가져와서 추가하면 저희 보드에 올라갈 수 있는데요. 그것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제 마음에 드는 콘텐츠가 있을 때
해당 콘텐츠의 링크를 복사하셔서 저희 스니핏의 보드로 넘어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보드에 이렇게 링크로 붙여넣기 하시면요. 저희가 방금 인스타그램에서 봤던 콘텐츠를 이렇게 보드로 불러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하시면 유사한 미디어도 확인을 하시면서 더 깊은 레퍼런스 탐색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일일이 점점점을 복사해서 사용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저희 크롬 익스텐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롬 익스텐션을 활용하시면 해당 콘텐츠 상단에 보드와 함께 저장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웹을 사용하시면서 마음에 드는 광고가 있을 때 저장 버튼을 눌러서 자동으로 보드에 이동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 라이브러리에서도 해당 크롬 익스텐션을 켜두시면요. 이렇게 스니핏에 저장하기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서 이렇게 자동으로 여러분께서 레퍼런스를 보드에 저장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익스텐션은 여기 크롬 웹 스토어에서 설치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 레퍼런스를 보드에 저장하실 때 단순히 저장하는 것을 넘어서 메모와 함께 저장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단순히 레퍼런스를 저장할 때는 내가 이걸 왜 저장했지? 이렇게 좀 기억이 휘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때 메모와 함께 저장을 하시면 후기라든지 혹은 핵심 메시지는 어떤 거고 왜 저장했는지 이런 거를 타이핑해서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이 레퍼런스 보드를 팀원과 공유를 할 때에도 어떤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서 저장을 했는지를 공유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